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투자병법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신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채팅 나누시면서 스트레스 푸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잘 버텨주는가 싶었는데 장 막판에 쭉 미끄러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거셌고요. 또 장중에 미국의 선물 시장이, 나스닥 선물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코스닥은 4.7%, 코스닥은 5.7%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 공포 속에 어떤 재료나 정책의 효과도 발휘되지 못한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어제 투자 확대 소식에 중국의 투자 확대 소식에 올랐었던 5G 관련주 하루 만에 힘을 잃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열고 시스템 반도체에 1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종목들 파란불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2원 20전 정도 오른 1245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정말 갑자기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투심이 강력하게 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를 보셨을 때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위기가 기회라는 게 어느 정도 면역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잠시 후에 또 강의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좀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증시 자체는 저는 계속해서 좀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한 달 동안은 잠시 주식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증시가 연일 낙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가 3주째예요. 제가 이제 3주 전부터 해서 현 증시에서는 잠시 이제 뭐 여러분들 영웅문이라든지 뭐 동부증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MTS를 잠깐 지우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만 조언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방송만 좀 집중하시고 언제쯤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 좀 조언을 듣는 게 훨씬 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연일 무너지고 있고 사실상 현재 이 부동산이 고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예적금이라든지 이러한 거 외에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였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주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던 분들이 주식 투자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증시가 연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힘든 원래 이제 일반적인 증시였다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거는 신규 자금의 유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증시는 오히려 거꾸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 투자에 있어서 신지형도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증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증시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속적인 낙폭을 보여줄 건데 이 코스피 증시 지금 주봉상으로도 계속해서 낙폭이 떨어질 것이고 제가 이제 그 많이 떨어진다면 1,500포인트까지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낙폭이 멈추지는 않았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직 낙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흔히 얘기하는 떨어지는 칼날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칼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잘못 움켜쥐었다가는 손을 베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뭐 현금을 모두 소진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뭐 신용잔고가 상당히 줄고 있죠. 지금 반대 매매가 나간다든지 지금 투자하셔가지고 신용을 끌어다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형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투자는 빚을 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벌써 제 지인들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창대야, 지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도 되는 시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엄청 들려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이거는 공통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자기 그릇만큼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오버를 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계좌가 한 치 앞을 모르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스탁론,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절대 쓰지 말라고 그러죠. 은행 대출, 주식 투자하려고 은행 대출 받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시가 뭐 기회라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저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것이지 빚을 져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이 부동산하고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부동산은 이제 빚을 내가지고 다 갚으면 내 돈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은 떨어지면 이제 돈이 날아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신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떨어져서 손실이 커져버리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바로 0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주식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멈출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어느 정도 1500선이 이제 다가오면은 멈출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증시라는 건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응하는 겁니다.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물론 예측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너무 이제 맹신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5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400이 갈지 1300이 갈지 뭐 800이 갈지 700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이게 800포인트 갈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2008년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눈이 침침한데 89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코스피 증시가 890포인트 갈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떨어졌죠. 지금 과연 지금 증시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무려 1500포인트대까지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겠느냐? 저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증시에 타격이야 줄 수 있지만 설마 무슨 1500, 1400 이렇게까지 떨어지겠나? 이렇게 예상한 분은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증시라는 건 그리고 어느 타점에서 무너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요. 한 달 있다 무너질지 아니면 6개월 있다 무너질지 1년 있다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놔야 돼요. 당장 내일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증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증시는 무너진 상황인데 제가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떠나 있는 것도 괜찮다. 주식 지금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 자를 건 빨리 자르고 정리하고 정말 내가 오랫동안 가져가서 수익 볼 수 있겠다 자신이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르고 현금 확보해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찍지 말고 현금 그대로 쥐고만 있고 기다리라고 차라리 주식 어플 지우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연일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때 만약에 제 말을 듣고 정리할 것 빨리 정리하고 오래 가져가서라도 수익을 낼 종목 정말 자신 있는 종목 그런 걸 제외하고 모두 정리를 하고 이제 현금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2주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런 증시 낙폭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데일리 TV 통해서 단타장인 방송을 보셨다면 이런 낙폭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겠죠. 여기서 이제 다 대비가 됐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때였네요, 이때. 이런 증시 아니라 제가 이때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반등 주는 증시에서 방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월, 화, 수가 올라가도 목금 떨어지면 끝난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월, 화, 수 올라가고 어떻게 됐죠? 예, 월, 화, 수, 목까지 올라가지고 금요일 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증시 낙폭이 떨어졌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 내가 과연 어떤 투자를 진행하실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했을 때 지금이라도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 뭐 조만간에 반등을 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사실상 이게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에는 현금 확보, 손절을 하든지 현금 마련을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겠다. 기회를 엿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려운 시장일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또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한마디로 땡 잡으신 겁니다.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이거는. 대세 상승의 초입, 흔히 말해서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루어줄 수 있을 만한 초입 부분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문턱 앞에 와 계십니다. 지금부터 어떤 식의 공략이 중요하냐인데 섣불리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회는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증시는 떨어질수록 기회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는 것에 베팅을 건다. 정말 그 영화 국가부도의 날처럼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걸 게 아니라면은 증시는 연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기회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회는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절대 기회랑 이 증시랑 같이 가지 않아요. 주가가 떨어진다, 증시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많이 창출된다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증시나 주가랑 이 기회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기회는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기회는 많아지는 겁니다. 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가 점점 이제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과연 어느 타점에서 주식을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 제가 잠시 주식을 멈춰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제가 바로 이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기회가 올 때를 저랑 같이 이제 먹이를 기다리는 짐승처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맹수처럼 단타자인과 같이 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맹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덜미를 움켜쥘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시가 수익을 지금 움켜쥘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직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시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한번 낙폭을 보였으면 안정화가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타이밍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3월 한 달 동안 주식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3월 한 달 동안 주식 안 한다고 세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수익 못 먹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수익 3월 끝나고 찍어도 다 먹고요. 어차피 3월 끝나고 찍어가지고 못 먹는 수익은 어차피 3월 달에 찍었어도 못 먹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 점을 강조드리면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이 주식 투자라는 걸 엉덩이가 무겁거나 아니면 정말 신속해야 돼요.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신속하거나 정말 느긋하게 여유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중간에 항상 우리는 꿈꾸죠. 적당히 한 달 동안 20% 30% 먹고 나오면 딱 좋겠다. 다음 종목 들어서 또 먹고 나오고. 말이야 쉽죠?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전문가를 따라가면 가능할까? 처음 몇 번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증시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뭔가 TV에서 저같이 이렇게 전문가가 나와서 한 달 동안 20% 30%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꿈 같은 투자는 있지 않아요. 이 꿈을 깨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그런 투자가 아니라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향후 여러분들은 뭐 20% 30% 적당한 기간을 가지고 먹기를 원하죠. 근데 정말 빠르게 2, 3%를 빠르게 탁탁탁탁 먹는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느긋하게 기다리셔가지고 긴 안목으로 여유를 가지고 투자해서 무슨 20, 30%가 아니라 최소 50에서 100% 이상 수익을 노리셔야 돼요. 지금 증시가 그런 증시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증시가 회복될 때쯤에 뭐 한 2, 3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흘렀을 때 내가 왜 그때 50%밖에 안 먹었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100%, 200%, 300% 먹었을 텐데 내가 왜 30%밖에 안 먹었을까? 여러분 나중에 2년, 3년 후에 이제 후회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커다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가 떨어지고 있을 땐 그런 구도를 잡아야 돼요. 증시가 올라가고 있을 땐 얼마나 빨리 여러 번 먹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증시가 떨어지고 있을 땐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가져가서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느냐를 노려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증시는 떨어지고 있는 증시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라고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공포에 급등락이 심한 요즘 시장인데요. 3월 한 달 동안은 주식 가격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향후에 올라갈 거를 좀 대비하시면서 신용이나 스탁론 절대 쓰지 마시고요. 현금 확보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투자 병법과 함께 하시면서 내실을 갖추는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오늘의 이제 주식 명언을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라는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유명한 투자자죠. 어떻게 보면 이 짐 로저스라고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이제 그 투자자로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텐데, 이 짐 로저스라는 할아버지죠, 지금은. 이 할아버지가 이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한번 보셨을 때, 한번 쭉 살펴보셨을 때 과연 지금 비관론이 극에 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비관론이 극에 달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희망에 부푼 투자자들이 더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한번 위기를 겪었을 때 저는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증시가 더 떨어질 것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고 주식을 정말 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라는 그런 후회가 쌓였을 때 저는 바로 그 타이밍이 주식을 들어가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비관론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시장은. 오히려 기회라고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 단타장인이 얘기하는 이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이 3월 한 달 동안 이 비관론이 극에 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3월 한 달간은 증시낙폭 연이어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섣불리 현금을 사용하시거나 매수를 하시거나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투자는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버티다 버티지 못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때 그때가 저점이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자,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그때가 투자할 시점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고요. 그 매수 타이밍 저희 투자 병법이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호텔 신라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가 안 온다 했었는데 최근에 급락장을 겪으면서 6만 원대까지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호텔 신라. 그렇죠. 네, 6만 원대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매수할까요?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제가 8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네.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우리 앵커님이 이제 설마 8만 원 아래로 떨어질까요, 전문가님 이랬는데 정말 떨어져 버렸고 이게 사실상 1차 매수를 하시고 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8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그 내가 가진 투자금을 확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을 담그는 정도 다시 말해서 살짝 넣어볼까? 딱 이 정도만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호텔 신라가 8만 원 아래로 떨어졌네?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보자 해서 확 찍는 게 아니라 살짝 담그고 기다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이제 한번 그 본격적인 물량 매수세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만 원 아래로 일단 매수가는 주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만 원 아래로 매수하는 게 절대 만족스러운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를 얼마 이하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 가격이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그래 이 가격까지는 그래도 매수해도 수익은 날 수 있겠다 정도인 가격이 매수가예요. 만족스러운 가격이 아니라 그래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수익 날 수 있는 가격이겠다 싶어서 드리는 거지 절대 만족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8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살짝 넣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6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을 넣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69,700원이에요. 아직 현금을 사용하실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6만 원 정도까지 한 9,700원 정도가 더 떨어지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인 물량을 호텔신라에 투자했을 때 좋은 수익을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경제방송을 여기저기 이제 보다 보면은 종목 추천하기가 바쁘더라고요. 그냥 다들 뭐 증시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종목 뭐 추천이야 안 할 수도 있죠. 뭐 경제 얘기 방송 나와서 뭐 종목 추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이데일리 TV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니까요. 내 가족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종목 찍으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진짜 가족같이 생각해서 정말 내 친구한테 조언한다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넣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경제방송도 제가 다른 채널도 보지만은 그냥 찍으라고 하기 바빠요. 지금 찍으면 어떻게 될지 그냥 뻔히 보이는데 찍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뭐 적당히 찍어야죠. 지금은 본격적으로 담을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에 이제 좀 주력을 하시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이제 살짝 발 담그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투자금을 과감하게 넣을 때는 아니다. 호텔신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만 원 아래로 떨어져서 살짝 이제 발을 담그셨다면 6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6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은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6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투자금을 과감하게 넣지는 마시라. 그냥 살짝 맛보기 정도로만 들어가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공략 안 하신 분들은 소액 정도는 지금 공략해봐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8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호텔신라를 공략 안 하신 분들은 8만 원 아래로다가 살짝 이제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물량은 좀 이제 뒷주머니에 따로 챙겨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현금, 뭐 여러분들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제 좀 아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식 투자를 오래 할 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투자금이 준비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투자금이 적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주식이라는 건 기업하고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만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시작하시라 말씀드리고 지금 제 말씀드리는 대로 소액만 투자하고 현금을 쟁여놨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훨씬 더 극대화된 수익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호텔신라 공략 안 하신 분들은 살짝 발 담그는 정도 보시고 대부분의 현금은 보유하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전략 주셨는데요. 호텔신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6만 원까지 지금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공격적인 베팅 시기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이 종목은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하락 중에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모화학 아직 좀 불안하죠, 매수하기에는? 그렇죠. 아직 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1차 매수하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런 기업은 10,000원 아래로 찍어도 솔직히 이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증시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만에 우리가 보통 이제 10년에 한 번꼴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금융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만 하면 뭐 10년 만에 어쩌고 10년 만에 어쩌고 하고 뉴스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경제 기사 뉴스뿐만 아니라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신문 아무 신문이나 펼치셔도 요새 증시 얘기,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연일 뭐 10년 만에 낙폭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유사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전히 이제 성장성은 있습니다. MLCC 산업이기 때문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안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 당장 좋지 않은 기업이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스모화학은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투자할 매력도가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미래를 봤을 때 이제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상황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썩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고 뭐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MLCC 산업이라든지 이 코스모화학 기업 자체적으로도 성장세가 기대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그 타점을 준비하셨다가 제가 증시가 이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때 투자를 해보시면은 정말 좋겠다. 지금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도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 타점이 왔을 때 본격적인 공격적인 매수세를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살짝 이제 맛배기 정도로만 투자를 해두시고 본격적인 이 현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라.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3월 한 달 동안 주식 매수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더 커지니까요.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는 방법을 이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진짜 수익을 크게 내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뭐 5% 올라갔다고 팔지 않아요. 물론 증시가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증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증시는 5%가 아니라 50%, 500%를 노려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본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모화학도 증시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금 확보에 주력하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빠질 때가 아니라 안 빠질 때가 매수 기회이다. 다들 아시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증시가 좀 더 안정화됐을 때 그때를 공격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정우관님, 오늘 방송 내용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지금 요즘 시장에서 너무 다 힘들다 하는데 이 폭락 장세를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네. 내용일까요? 일단 증시는 기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죠. 증시가 기회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신규 투자자가 이렇게 유입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뉴스 기사에도 막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개설되는 계좌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주식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회를 말하는 증시에서 폭락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폭락장을 저는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제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좀 천편일률적인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지금 현재 증시에서 적당히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증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을 입문하시는 분들도 지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마 첫 타자부터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러죠. 진입하시면서부터 돈을 꽤나 벌고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조심스럽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만 좀 들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초보 투자자도 지금 증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은 늦지 말고 모두 참여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장인, 단타장인 친구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의 친구,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내용은 3월 투자 시나리오이네요. 네. 이게 3월 한 달 동안 주식하지 말라고 해놓고 투자 시나리오라고 하니까 조금 머쓱하기는 한데
지금 3월 한 달 동안 그래도 시나리오는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3월 달 동안 주식하지 말라 그래놓고 시나리오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 이후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3월 달 투자 시나리오를 이제 짜두고 거기에 이제 연속성 있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제 딱딱 끊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춤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항상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증시를 이 대응하면서 3월 달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이어지는 제가 좀 자리를 옮겨가지고 강의를 이어서 진행할 건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귀 쫑긋 세우시고 지금 기회로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증시를 어떻게 수익으로 창출할지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에는 흐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의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3월 투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과연 이제 3월 달에 어떤 투자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제 뉴스를 준비를 해왔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미들이 주식에 몰려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대라는 말까지 나와줬어요. 네, 보시면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에 유입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색깔을 좀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히 한번 이제 우리 또 카메라를 확대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센스 있게 또 이제 카메라를 확대해 주셨어요. 우리 개미들 주식에 몰려들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대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잠깐 여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신용 대주잔고도 166억, 뭐 여기 앞에 9조 8,628억 합해가지고 뭐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겼다. 뭐 같은 기간 뭐 이렇게 31%나 늘었다. 막 이런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대라는 거.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식하는 사람이 엄청 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미들이 주식에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식에 몰려들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옛날 같았으면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잘 오지를 않는데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와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좌를 늘리고 돈을 넣고 투자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그 기사도 보시면은 주식 사려는 돈이 지금 131조라고 사상 최대라고 나와 있어요. 주식을 사려고 하는 돈이 지금 131조예요. 131조. 예, 뭐 1,000억도 아니고 뭐 1조도 아니고 13조도 아니고 무려 131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어요. 131조가 아직도 남았답니다. 투자할 돈이. 어마어마하죠?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돈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지금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면서 주식시장에 바쳤던 이 수업료 대신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지금 기반을 닦으셔야 돼요.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건 그동안 손실을 보고 있던 분들이나 그리고 뭐 수익을 냈던 분들이나 하여튼 주식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지금 주식시장의 기회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주식시장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나 주식시장에 많이 접근을 하는데 증시는 도통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연일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올라주나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졌죠. 종가 기준으로 하면 지금 벌써 몇 거래일째 하락인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때 살짝 올라가 줬다가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6거래일 연속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연일 지금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폭포수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때 증시가 처음으로 낙폭이 떨어졌을 때가 코로나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증시가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처음으로 낙폭을 보여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증시가 처음 반등을 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여론도 이제 많았었는데 그대로 이제 추가 낙폭을 보여줬죠. 그 낙폭을 보여주다가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시 낙폭이 마무리가 되고 회복이 되는구나 라고 이때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때도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속임수 패턴이다. 올라가도 찍으시면 안 된다. 현금 사용하시면 안 된다.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추매하시면 안 된다. 현금을 오히려 확보해야 된다. 이만큼 증시 올라왔을 때 현금 확보하셔야 된다. 말씀드리죠? 드렸죠. 말도 꼬이네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증시가 추가 낙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 말 듣고 현금 확보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바로 앞에가 절벽이었는데 낭떠러지였는데 뒤에서 단타장인이 딱 잡아 끌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금 바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그냥 절벽이었는데 제가 지금 잡아 끌어들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다시 뛰어오를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과연 저점이냐라는 것이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절대 예측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측은 해도 되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맞다라고 기정사실화를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갖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이 정도 증시면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 그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갖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이 정도 증시면 이제 사도 되겠지라는 상황이 이때였습니다. 근데 떨어지잖아요. 이때도 또 사도 되겠지. 세상에 주가라든지 증시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바닥이 없고 천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매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낙폭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거나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 저평가됐으니까 이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연일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증시라는 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인정하자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은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3월 한 달 동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잠시 주식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은 안 해도 되는데 이 이데일리 방송은 보러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주식은 안 해도 되는데 방송은 챙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월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뭐 상패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뭐 맞물리고 이러면 진짜 난리도 아닐 거예요. 아주 말 그대로 아수라판이 지금 펼쳐질 겁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단어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투자는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시가 좀 안정화가 돼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혼돈의 카오스 같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베팅을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투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떨어지고 나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 뭐 미증시가 떨어져서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요. 오늘 한국 증시 또 떨어졌네? 이번에 또 왜 떨어진 거지? 아, 선물이 떨어져서 떨어졌나? 일단 떨어지고 나니까 갖다 붙여요, 이유를. 왜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라도 갖다 붙일 건 있을 거니까. 미선물이 떨어졌든, 미증시가 떨어졌든, 뭐 유럽 증시가 떨어졌든, 이탈리아가 난리든, 코로나가 문제가 됐든, 진짜 이유 갖다 붙일 거 더 이상 없으면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얘기하죠. 지금은 여러분들 증시가 이미 우리 손밖을 벗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문제의 증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심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심리로 작용하고 있는 증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심리가 언제쯤 멈출 것이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요.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심리가 지금 이 매도하고 있고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심리 자체가 멈출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될 때다.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외인들이 사들여야지 이제 올라간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뭐 기간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개인들이 이걸 다 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왜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살까요? 외인들은 이렇게나 파는데. 증시가 위기라는 게 개인들 머릿속에도 이미 가서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은 똑똑하거든요. IMF 때 투자자들하고 다르거든요. 증시가 무너졌을 때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아는 투자자들이에요. 그 증시가 무너지니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2030 세대에서 주식밖에 답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20대, 30대, 한국의 20대, 30대는 왜 폭락장에 뛰어들까요, 여러분들?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데. 알바비를 털어서 주식에 올인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알바비를 털어가지고 주식에 올인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회학과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에겐 이 위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고 부동산 투자라는 건 20대, 30대에겐 아주 먼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부동산 투자에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지. 부동산 무슨 1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500만 원 가지고 해요? 뭐 할 수야 있겠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할 거냐? 지금 가상화폐에 한번 막 난리 난 거를 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뭐가 있냐? 증시가 무너졌을 때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 삼성전자를 찍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신화는 신화 같은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현실하고 멀어졌습니다. 부동산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고요, 이제는. 현실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너무 두려운 투자가 됐고 주식은 지금 떨어지면서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몰려들고 있고 신규 계좌가 그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지금 수급인데 개인들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죠. 코스피는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이끌어갑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사니 코스피 개인 매수세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연일 떨어지면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국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심이 있는 자가 돈을 벌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서 이어서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투자의 기회를 포착하는 눈 좀 더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그 눈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금 막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입문을 하셨을 텐데 증시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섣불리 잡기보다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당연히 지금 찍는다라기보다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벌써 매수를 막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넣었으니까 주식계좌에 돈을 넣었으니까 일단 찍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근데 주식계좌에 넣었다고 해서 바로 찍으실 필요 없어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니까 지금 처음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요. 주식계좌에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경제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주식계좌 개설은 안 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언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할 때가 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젠지를 모르죠. 제가 그 타이밍을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과 그리고 타점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우리 친구 같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 속에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부담 없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내일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내일은 저는 좀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나.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하나만은 좀 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내심 있게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낼 준비가 되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와 같이 타점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